자, 세 번째 시청자 주제 추천 시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당첨자는 유서 GS6XP8SZ6Q님의 위싱 할로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진짜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친구가 있더라고 진짜. 아니 그래서 너 진짜 요즘 어떻게 자 여기 봐. 자 김치. 둘이서 잘 놀겠지? 제 마지막으로 본 게 1년 전이야. 구르바 영화 보자. 팔 년 전 한 애니메이션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2년 전 예고편 하나가 올라오고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은 3,500만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얻게 되죠. 그 애니메이션이 바로 오늘 얘기할 미싱 할로윈입니다. 어느 할로윈에 시작된 하나의 이야기. 구말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미싱 할로윈입니다. 제작자는 미싱 할로윈 외에도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2009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마이크 이넬 씨입니다. 2D 애니메이션으로 예고편 하나와 본편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르는 흑극 또는 호러입니다. 조회수는 3,500만 정도입니다. 한글 자막은 없지만 애니메이션 자체에 말이 없어 중간중간 나오는 어딘가에 적힌 글씨들만 제외하면 자막이 필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말이 없으니 더빙도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내용 요약으로 넘어갑시다. 어느 할로윈, 한 소년이 할로윈 축제 분위기로 채워진 거리를 보는 모습으로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사탕을 원유했지만 소년은 바깥에 온 자신의 친구를 보고선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어머니는 둘의 사진을 찍어주었죠. 둘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과 함께 작년 할로윈의 회상씬이 흘러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장을 보러 나가시는 바람에 혼자 있게 된 소녀는 친구가 없어 외로이 앉아있던 도중 같은 또래로 보이는 소녀를 보곤 옆에 앉아 같이 사탕을 나눠 먹게 됩니다. 소녀의 사탕 봉지엔 너가 날 찾아줬어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고 소녀의 사탕 봉지엔 치과는 무시해 난 맛있잖아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상이 끝나고 뛰어다니다 어느 무리와 부딪혔고 소녀는 자신의 친구인 소녀를 소개했지만 무리는 소년이 이상하다는 양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집들을 들르며 사탕을 받으러 다녔지만 소년에겐 사탕을 주고 소녀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사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년 할로윈과 같이 사탕을 나눠 먹게 되었고 소년의 사탕 봉지에는 나랑 친구할래?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지만 소녀의 사탕 봉지에는 너가 날 찾아줬어 라는 글귀가 다시 한번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둘은 의사와 함께 있는 부모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장난기가 발동된 소녀는 의사의 진단서를 빼앗아갔고 마냥 즐거웠던 소녀는 진단서를 보고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에게 이번 할로윈에 둘을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에 소녀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소녀는 소녀가 저기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가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소녀는 사탕을 나누어 먹은 언덕으로 다시 갑니다. 소녀는 다시 확인하기 위해 소녀의 얼굴을 만져봤지만 분명히 만져졌습니다. 소녀는 그 행동이 싫었는지 위험 표시판이 있는 울타리 너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소녀를 따라 곰더 사이를 피해 달려가 큰 나무 밑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소녀가 소년에게 사탕을 주었고 소년의 사탕 봉지엔 내가 널 찾아줬어 라는 글귀가, 소녀의 사탕 봉지엔 너가 날 찾아줬어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깊은 밤, 소년의 부모님이 경찰을 불러 소년을 찾으러 숲에 왔습니다. 곰덧밭을 뚫고 도착한 곳엔 소년이 있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곁에 있었던 건 한 소녀의 시체였죠. 이미 1년 전에 실종되었었던 소녀의 시체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소녀의 손에 놓여진 너가 날 찾아줬어 라고 써져 있는 낡은 종이를 보여주며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10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짧은 단편이라 확실히 내용력이 짧네요. 그럼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퀄리티를 평가하면 일단 먼저 극찬하고 하고 싶은 건 흑백 배경과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컬러나 세세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어린이가 바라보는 세상을 기초로 디자인한 것 같아 귀엽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는 애니메이션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뚝뚝해 보이고 말이 없어 답답하기보다는 어린이가 보는 세상에서는 말보단 경험이 더 중점적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깃든 애니메이션에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들에는 오디오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보단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가 있어서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는요. 작년의 이야기 회상부터 차근차근 사탕봉지의 메시지로 빌드업을 하다가 결국 소녀의 사탕봉지에 써진 너가 날 찾아줬어 라는 메시지와 맞게 소녀가 실종되고 시체가 남겨진 장소까지 소년을 데려다주는 스토리가 좋았습니다. 작년 실종된 소녀가 죽은 후 친구였던 소년에게 영혼의 모습으로 보여져 자신이 죽은 위치를 일부러 알려줘 다른 이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스토리가 처음 잔잔한 힐링물처럼 보여진 모습을 180도 반전시켜 보여주는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저에겐 보여졌습니다. 다음으로 독창성에 대한 제 점수는요. 어린이가 성장하는 작품들은 많이 봐왔어도 어린이가 이런 일에 얽매이는 경우는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린이라는 것 말고도 특이한 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희극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처음만 흑이고 그 뒤론 비극인 게 밝혀지는 경우는 많이 없죠. 반대는 있어도. 그리고 사탕봉지로 밑밥을 깔아주는 것도 독창성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덤에 대한 제 점수는요. 자, 일단 팬덤 내부 상황 먼저 보자면 없어요. 제대로 된 팬덤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창작물 활동이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달리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팬덤 사이트가 없어도 팬덤은 잘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주 깨끗해요. 물론 아이들끼리 우정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지어서 막 이상한 거 만들고 하면 그건 애초에 깨끗할 수밖에 없고 안 깨끗하면 안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건전한 팬아트 몇 개가 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죠. 오랜만에 잔잔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잔잔하게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만약 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직접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